이게 바로 여우의 스킬입니다. 남자한테 꼭 해야 될 질문. 이 질문들을 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와. 당장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들이 결혼 전략이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이제는 결혼 얘기하니까 이제는 이별이 싫다, 진짜 진지한 관계를 통해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미란다님이 항상 30대부터는 영화 보지 말고 대화를 많이 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진지한 관계를 꿈꾸는 상대를 만났다면 꼭 해야 되는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실제로 나를 사적으로 만난 분들한테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이 포인트야. 이 상대의 그 가치관, 또 생활 습관, 그리고 경제관념, 라이프 스타일, 인간관계 등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 매덩이들도 알아. 알지만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왜 소개팅에 무례한 질문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연봉이 얼마예요? 부모님 노후는 대비가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너무 구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난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 알아야 되지. 그렇지만 이거를 직설적으로 물어봤을 땐 내가 면접 보는 기분이 들고 뭔가 계산기를 두들기는 기분이 들어서 여자고 남자가 할 거 없이 다 워워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가치관이 모여있을 때 우리는 이상적인 대답을 얘기하게 돼 있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요. 알콩달콩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무슨 의미야? 남자한테 꼭 해야 될 질문. 이 질문들을 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와. 당장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무조건 유료로 해야 될 일인데 이걸 공짜로 유튜브로 풀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이입을 하세요. 오빠, 어린 시절에 어땠어? 뭔가 되게 질문이 순수하게 느껴져요. 순수하게 느껴지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 뒤에 어떤 목적이 있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야. 오빠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웠겠다. 너무 보고 싶어. 사진도 보여줘봐. 자,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 아, 나 어릴 때 오빠랑 맨날 축구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조잘조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집안 분위기가 그려지거든. 근데 이거는 거짓말 하기가 힘들어. 지어내기도 힘들어. 그리고 질문이 직접적이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티키타카 대화하기에도 너무 좋아. 사진 보면서 자기는 어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분위기나 이 사람이 어떤 가족을 꿈꾸는 집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베스트 케이스로 아, 나는 그래서 그때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항상 나중에 결혼하면 애기를 축구팀 만들고 싶었다고. 뭐야, 미쳤나봐. 이런 거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사실은 대화야. 연애할 때의 대화. 그런데 어린 시절이 불우했을 수 있거든. 이런 질문들은 뭔가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알고자 함이 목적이야. 나랑 맞춰 나갈 수 있는지 알고자 함이거든. 불우한 가정 환경에 있었을 수 있어. 뭐 부모님께서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뭐 핍박을 받는 뭐 가정폭력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가 중요하거든. 막 되게 힘든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얼굴이 그을러지면서 사실 그래서 난 결혼하고 싶지가 않아. 이럴 수도 있거든. 부정적인 만약에 가정 환경을 어린 시절 경험했다면 이 상대가 딩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 그래서 나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나만 잘 살고 우리만 잘 살자 주의야. 이런 느낌을 알 수가 있거든. 왜 이런 얘기가 있어. 나한테 너무 소중한 이 사람의 현재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이 사람 미래까지 꿈꾸고 있는 거잖아.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 근데 과거가 중요하다,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해. 그렇지만 과거를 알아야 될 의무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본인이 판단할 거. 하지만 꼭 했으면 좋겠는 질문. 다음 두 번째, 나 이것 좀 힘든데 이거 좀 고쳐줄래? 먼저 우리가 연애하던 중에 이 상대의 어떤 문제 행동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단점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감당은 되는 수준이니까 내가 이별은 하지 않고 연애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좀 이게 힘들다, 문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한 포인트는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제안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술만 먹고 회식만 하면 연락이 끊겨. 짜증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 그렇게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 항상 연락 끊기는 행동 나 좀 힘들거든? 날 위해서 좀 고쳐줄래?
이제 이때는 연락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런 포인트는 연애하는 과정 중에 단 한 번도 없을 수는 없어. 이 사람의 아쉬운 포인트, 내가 이거를 감당하기 좀 힘든 포인트가 있으면 이걸 정확하게 문제행동 제기, 그리고 부탁하는 거, 요청. 내가 이 부분이 힘들어. 날 위해서 좀 해줄래? 얘기를 해.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행동이 개선되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내가 뭐라 했어? 남자랑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꼭 해야 될 질문이라고 했잖아. 이 상대가 이럴 수 있다?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 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 이럴 수도 있어. 이 상대는 나를 진작에 생각할까? 안 하지. 그리고 이것까지 고쳐가면서를 너를 만나고 싶진 안 하지. 그럼 거기서 내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나오지?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상대가 의외로 나보다 더 나를 진지한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내가 이게 좀 힘든데라고 했잖아. 나 몰랐어. 다시는 안 할게. 나 미리미리 연락할게. 나 그땐 진짜 그래서 그랬어. 바로 시정하려고 해. 그리고 이 여자랑 미래를 계속 생각하니까 이 여자가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다고 하면서 나 떠나면 어떡하지? 번쩍 뜨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대화야. 대부분 많은 여자들이 두 부류야. 바로 윽박지르면서 하지마! 이런 거 진짜 싫어. 이러거나 아니면 그냥 묵인. 참거나 아니면 오빠가 나랑 헤어져 갈까봐 그냥 묵인. No.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얘기는 해야 돼. 근데 이게 잦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오빠 나중에 어디 살고 싶어? 나중에 어디 살고 싶어로 뭘 알아요? 할 수 있잖아. 자,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다. 자, 누군가는 시티, 난 무조건 백화점도 가까이 되고 병원도 가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아 나는 좀 한적하고 그런 데를 꿈꾸는 사람이 있어. 이탈리아에서 영화 같은 그림을 만들었던 재현과 우재 커플. 이 미래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졌거든. 완벽하게 재현은 시티형이야. 살고 싶은 로망은 잠실 쪽. 우재는 한적하고 뭐 성북동, 북악산 뭐 이런 배경. 둘이 다 잘못한 거 없거든. 근데 둘이 가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 느낌이 완전 다른 거 느껴지지. 오빠 나중에 어디 살고 싶어?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이고 귀엽잖아. 이게 나라도 될 수 있어. 어떤 시티에 살고 싶어? 어떤 도시에 살고 싶어? 등등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떤 얘기까지 나냐면 예전에 내 친구가 결혼을 꿈꾸는 남자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아 나야 뭐 서울에 살고 싶긴 한데 나 내년에 캐나다 발령이잖아. 그래서 한 4년은 거기 살걸?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연애하고 나 혼자 착각했던 거야. 생각보다 미래 계획에 내가 아이 없고 뭐? 캐나다? 이 사람은 나를 미래에 생각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난 실제로 들었던 거야. 어디 살고 싶어 했는데, 아, 내가 예전에 호주에서 어학연수 했었거든. 이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도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 너무 좋았어. 그래서 40, 50대까지는 한국에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는 와이프만 허락하면 애기들이랑 호주로 가고 싶어. 그럼 진짜 많은 거 알게 된다. 아이에 대한 가치관도 알아. 아이들도 거기서 크게 너무 좋은 환경이더라고. 이러면 되게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엔 네 번째. 아 진짜 오빠 돈 모으기 너무 힘들지? 나 꿀팁 좀 알려줘. 내가 돈을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돈 모으기 너무 힘든데 오빠 재테크하는 법 좀 알려줄래? 아니면 같이 임장 다닐래? 사이트 가입해서 공부할래? 등등 오빠가 좀 알려줘. 자, 뭐가 할 수 있냐? 우리가 결혼을 실질적으로 해서 정말 많이 싸우고 정말 많이 이슈가 되고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하는 포인트가 바로 돈이야. 돈. 그 이 중심 안에는 돈이 있고 실제로 동업하는 아주 베프 사이들도 돈이 잘 벌리면 안 싸워. 돈이 안 벌리는 순간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하면서 파도. 돈이 전부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나는 세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혼자는 요즘 여러 가지 정책 지원도 많고 열심히 그냥 회사 다니고 자기 밥벌이 하면 큰 욕심 없으면 그냥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생각해. 그런데 같이 살면 우리가 같이 공동의 목표도 생기고 또 아이의 식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서로 부양해야 될 가족도 많아질 수 있고 하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나는 못했지만 우리 자녀한테는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어. 네 역할 내 역할 막 나누면서 막 싸우는데 이 돈에 대해서 경제관념 아니면 소비 습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데 그걸 물으면 뭐가 돼? 근데 내가 나 이거 진짜 돈 모으는 거 너무 힘들다. 매일매일 모아도 이렇게 힘들다. 오빠 재테크 비법 좀 알려줘. 이렇게 많이 했어. 너무 기특하면서 이게 나쁘게 들리니? 안 들리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경제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래도 저축이 답이야.
CMA 들어. 이거 펀드 좋더라. 아니면 나는 코인만 해가지고 코인 이거 지금 들어가. 라든가 하면은 정답을 떠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도 나오고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야 너는 근데 그런 건 쓰면 안 돼. 우리 이거 돈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자기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럼 서로의 소비 습관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남자 자체가 만약에 과소비하거나 소비 습관이 좀 나쁘거나 이런 사람이면 그거 뭐 나한테 물어 이럴 수 있고 야 나도 돈 못 모아. 다 썼어. 다 썼어. 맨날 배달했잖아. 근데 VIP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러면 그냥 이 여자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항상 질문 자체가 내가 이런 게 어렵다? 알려줄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꼭 질문해봐라. 그리고 이제 라스트 5번째 질문은 진짜 오빠 싫어하는 게 뭐야? 이렇게. 오빠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야? 했을 때 나? 100평짜리 집에다가 펜트하우스에다가 완전 로망 페라리 차. 그러면 내가 못 들어줄 수도 있잖아. 못 들어주잖아. 근데 진짜 싫어하는 건 내가 피해줄 수 있잖아.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야. 그러니까 오빠 진짜 싫어하는 건 뭐야? 그건 내가 안 하려고.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말하게 되지. 그러면은 이 상대가 나한테 진짜 싫어하는 거 뭐야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 얘가 내 진짜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물어보는구나. 자기야 나는 여자가 욕하는 건 못 참아. 자기야 나는 나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거 뭐 싫어. 나는 밥 먹을 때 쩍쩍거리는 거 진짜 못 견뎌해.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이 상대는 그거를 고치고 수렴할 수도 있으면서도 이 물어주는 거에 자기는 뭐야? 이럴 수가 있어. 이해했어? 네. 이게 바로 여우의 스킬입니다. 이 대화들은 5가지 말했잖아. 너무도 능수능란하게 하면서 파생 되어서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 상대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가 있다.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잖아. 나 링크나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실제로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3년 연애를 해서 안 정보보다 내가 질문하라고 해서 안 정보가 훨씬 많대. 하지만 그 외에도 있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많이 궁금증 달아주시면 제가 또 질문해야 될 포인트들에 대해서 가져오겠습니다.